조선 성종 시절 유교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던 조정과 왕실을 통째로 마비시킨 전대미문의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경연을 열고 철저한 도덕 국가를 완성하려 했던 성종대왕이 어느 날 밤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올린 보고서를 읽다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문서에는 조선의 내로라 하는 왕실 종친, 정승 판서급 관료들, 그리고 시장바닥의 천한 노비들까지 줄줄이 엮인 전대미문의 막장 스캔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남자를 치마폭에 넣고 조정을 통째로 마비시킨 주인공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 명문가의 딸이자 왕실의 며느리였던 한 여인, 바로 어우동이었습니다. 도대체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그것도 가장 엄격했다는 성종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추악하고도 슬픈 잔혹사의 전말을 팩트로만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5세기 후반, 도덕과 명분이 목숨보다 중요했던 성종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의 주인공 어우동은 원래 성이 박시루, 아버지는 숙문원 지사를 지낸 고위 사대부 박윤창이었고, 남편은 무려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인 왕실 종친 승문수 이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가장 높은 권력의 가문으로 시집을 간 조선 상위 0.1%의 귀부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이동은 아내인 어우동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은장이라는 기생에게 푹 빠져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이동은 기가 막힌 음모를 꾸밉니다. 기생을 집으로 들여 살고 싶었던 이동은 아내 어우동에게 네가 집에 있는 은그릇을 훔쳤다라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집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수치라며 친정아버지마저 등을 돌렸고, 사회적 매장을 당한 어우동은 차가운 방 한 구석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억울함, 핸더슨과 배신감,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우동은 결심합니다. 자신을 가둔 이 위선적인 유교 사회의 법도를 내 손으로 직접 비웃어 주겠다고 말이죠. 집에서 쫓겨난 어우동은 자신의 여종과 함께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름도 박시성을 버리고 어우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며 자신의 집을 도성, 미남들의 은밀한 아지트로 탈바꿈시킵니다. 여종을 길거리로 보내 물 좋은 사내들을 유혹해오게 한 뒤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녀의 치마폭에 걸려든 인물들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먼저 엮인 사람은 남편의 친척이자 왕실 종친인 태강수 이기였습니다. 이기는 어우동의 미모와 지성에 완전히 넋이 나가 밤마다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정에 촉망받는 엘리트 관료였던 오종년, 과거에 급제한 선비, 홍찬 같은 지배계급들이 줄줄이 어우동의 침실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우동은 단순히 양반이나 종친들만 상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 지붕을 고치러 온 은장이나 길거리를 지나던 천민, 노비, 직업이까지 마음에 들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안방으로 불러들여 밤을 보냈습니다. 안방과 노비가 한 이불을 덮는다는 건 신분제가 목숨과도 같았던 조선 사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일종의 테러였습니다. 어우동의 침실 안에서는 조선이 자랑하던 엄격한 신분도, 고결한 체하던 도덕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그녀의 매력에 중독되어 가산을 탕진했고, 어우동의 이름은 밤의 도성을 지배하는 거대한 유령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이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어우동의 대담한 행각은 결국 사원부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현장을 급습한 군사들에 의해 어우동과 그녀의 연인들이 줄줄이 포복받고 의군부로 압송됩니다. 이때부터 조선 조정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의군부의 매서운 형틀 앞에서도 어우동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추국관들이 대관절 누구누구와 통정을 했냐며 다그치자 그녀는 비웃듯이 사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침없이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입에서 조정의 고위 관료, 국왕의 친척들의 이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자 공문을 하던 대관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잘못하다간 조정 전체가 날아갈 판이었으니까요. 당황한 고관 대작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치부를 덮기 위해 어우동을 사회를 타락시킨 시대의 악녀로 몰아가며 당장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성종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하고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승문수 이동의 벌인 아내 어우동이 직업이 등과 간통한 일이 폭로되었다. 어우동은 박윤창의 딸로서 종실 태강수 2기, 방산수 이란, 지돈령 이정, 수찬, 오종년, 의금부도사 가미영 등과 간통하였는데 말이 매우 음탕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이 여인은 음탕함이 걷잡을 수 없어 풍속을 더럽혔으니 마땅히 엄벌에 처하여 후레의 본보기를 삼으라 하였다. 성종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유교적 이상국가를 꿈꾸던 성종에게 어우동의 행각은 자신의 통치 이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기본 법전이었던 대명률에 따르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간통죄는 장형 몇 대를 때리거나 유배를 보내는 것이 구작이었습니다. 사형을 시킬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에 영의정을 비롯한 일부 신하들이 법대로 처벌하자며 사형을 반대했지만 성종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간통죄가 아니라 조선의 강상죄를 범했으니 무조건 죽여야 한다라며 예외적인 즉결 심판을 내립니다. 범 머리 위에 왕의 분노가 서린 칼날이 세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서늘한 바람이 불던 가을날, 어우동은 을금부 마당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녀의 목에 밧줄이 걸리는 순간에도 도성의 수많은 양반들은 혹시나 자기 이름이 또 나올까봐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어우동은 그렇게 한 줄기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고 난 뒤 정말 씁쓸한 결말이 찾아옵니다. 어우동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사랑을 속삭였던 수많은 고관 대작들과 왕실, 종친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대부분 가벼운 유배형을 받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종의 특사로 죄를 사면받고 다시 고위관직으로 복귀했습니다. 똑같이 간통을 저질렀지만 남성 사대부들에게는 관대했고 시스템의 희생양이 된 여인에게만 독배가 내려진 겁니다. 어우동 사건은 단순한 막장 스캔들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대한 가부장제, 성리학, 사회가 가진 극단적인 위선과 이중잣대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껍데기만 고결했던 조선 사대부들의 뒤통수를 후려쳤던 어우동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밤의 불청객, 쥐의 사체를 이용한 잔혹한 저주 사건인 작서해변에 숨겨진 배우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